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의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이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와 일자리 등 경제와 관련된 부서를 모아 기획경제국을 신설했고 기존의 행정안전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변경됩니다. 또 기후환경과를 복지국에 편입하고 산과 바다의 통합 관리를 위해 기존의 경제해양수산국을 해양수산녹지국으로 개편합니다. 조직 개편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시민 밀착형 현장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7기과를 증원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또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해 도시재생과 치매안심센터, 경관조명 등 7개 팀이 신설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내년도 시행 목표로 이달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순천 출신 고 남승용 선수를 기리기 위한 마라톤 대회가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풀코스와 하프코스를 포함한 4개 구간에서 선수와 동호회, 가족 등 7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명소들을 중심으로 대회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남자부와 여자부 풀코스에서는 마성민 선수와 오순미 선수가 각각 2시간 37분 17초와 3시간 3분 7초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남에서 광양시의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산업도시로서 유입 인구가 많았는데 취업과 생활 정주 환경 조성 여부가 청년 1위 도시를 지속하게 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의 대표적인 기업인 광양제철소. 노동자 6천여 명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니 20, 30대가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광양시가 청년 통계를 낸 결과도 비슷합니다. 광양시의 청년 인구는 44,499명으로 총 인구의 28.6%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청년 인구 비율 1위 도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취업 못지않게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들 주택을 구입하는데 또 전세를 하는데 대출을 이자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아주 호응이 좋고 청년 창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 창업이나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편준된 산업구조 변화도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확대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거를 많이 취득하려고 알아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이 양육과 교육, 생활 전반의 정주 환경 관련 행정 강화도 필요한 대목입니다. 광양은 이미지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주 환경들이 더 건강해져야 광양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더 머물 수 있을 것이라. 도내 청년 비율 1위 도시로 떠오른 광양시. 산업도시의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지속 가능한 청년 도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군이 오는 2022년까지 인구 감소율 제로화에 도전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인구 늘리기 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앞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청년들이 정착하는 고흥 만들기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인구 감소 대응과 시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인구 감소율 제로화를 목표로 종합적인 인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 사업을 강화합니다. 순천상인은 정부와 순천시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체험과 인건비 제공 등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순천 관내 중소기업 38곳이 참여해 68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구인난 해소와 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대가 태양광 실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순천대는 한국서부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태양광을 활용한 농업 확대와 벼 재배 방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기관별 업무 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순천대는 관내 벼농사를 대상으로 100kW급 태양광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 인원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내년 섬의 행사와 국립섬 관련 기관을 유치하려는 전국의 광역시도들이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섬의 날을 맨 처음 제안한 전라남도는 섬발전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역에서는 민간재단 설립이 추진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8일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섬 정책 지원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섬발전지원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주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훨씬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 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전라남도의 섬 정책을 지원하고 주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목포 신안을 중심으로 전국과 해외 섬 네트워크를 갖춘 한국 글로벌 섬재단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크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정부는 내년 섬의 날 기념일 행사에 이어 국내 섬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관 유치를 놓고 전라남도를 비롯해 인천시와 경상남도, 심지어 부산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까지 물밑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때문에 전라남도의 섬 정책이 가고 싶은 섬 차원을 넘어 전문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의 풍부한 자산인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각종 제도 개선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지속 가능한 섬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전문위원회로 확대하는 구상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 신청 지역에 대한 현장 평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6일까지 2019년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에 신청한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등 도내 15개 시군 56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과 실사, 질의답변 등 현장 평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전국 70곳의 어촌과 어항에 2,800억 원을 들여 접안과 안전시설, 여객 편의시설, 레저 선박 계류시설과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국가사업입니다.